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아파트가 주거의 목적보다는 투기의 대상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상화를 통해서 집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배우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일부 투기꾼들과 영끌들은 인구 감소, 고령화, 성장률 감소, 금리 인상, 수출 감소 이런 모든 악조건을 뚫어내고 집값은 끊임없이 상승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이미 지금 현실은 거품이 빠지는 신호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언론들도 상황이 안 좋아지자 이제 점점 돌아서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진 오른다고 열심히 광고하다가 요즘 들어서 어려워진 시장을 조금씩 제대로 전달하고 있어요. 그동안 이야기 안 하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하락세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언론들도 돌아섰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서도 지금 나왔는데 점점 하락 거래되는 아파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물이 폭증을 했잖아요. 서울에 8만 건을 돌파했으니까 이제 누가 더 싸게 파나 이제 이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는 도곡 쌍용 예가입니다. 2023년 8월에 22억에 거래된 게 2023년 11월에는 8억이나 빠져서 14억에 거래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8월 달에는 막 올라간다고 난리칠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11월이 되니까 분위기가 확실히 바뀐 겁니다. 또 다른 것들도 빠진 곳이 있거든요. 보시면은 여기는 도곡 렉슬인데 2023년 7월에 39억에 거래된 게 최근에 35억 정도로 거래됐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3개월 만에 4억이나 하락한 것입니다. 또 다른 곳은 도곡 삼성 레미안인데 여기도 꽤 많이 하락을 했어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2022년 최고가 24억 5천이었던 게 2023년 6월에 20억 8천으로 여기도 4억 조금 안 되게 하락해서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는 거의 거래가 없다가 6월에 거래가 됐는데 앞으로 거래가 된다면은 가격이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2023년 32억 1,500만 원 최고가로 거래된 게 최근에는 28억으로 4억이 조금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2023년 9월에 최고가를 찍었다가 바로 한 달 만에 4억이나 빠졌어요. 누군가 굉장히 급하게 던졌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점점 이렇게 하락 거래되는 것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하락 거래들을 보여주면은 이런 것들 다 특수거래다. 자녀한테 증여했을 것이다. 세금을 줄이려고 가격을 낮춰서 거래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반대로 최고가로 거래돼서 계약이 취소되거나 등기를 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를 삼지 않고 이런 하락 거래된 것들만 특수거래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특수거래고 탈세가 의심되거나 그렇다면은 당연히 조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점점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것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시면은 10월 달에 1942건이 등록이 됐어요. 아직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데 9월, 8월, 7월 이때는 3,400건, 3,800건 이 정도 됐는데 요거에 비해서는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지만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게 기록이 될 것 같아요. 이제 거래량이 아직도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27조를 푼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더 상승할 것이다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결국 총선까지 버티기 전략밖에 안 되고 그리고 27조 더 이상 쥐어짜낼 돈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얼마 전까지 42조 풀었잖아요. 특례보금자리론 50조 풀어가지고 문제가 많았어요. 물론 이제 실제로 보니까 41조 7천억 정도 요 정도 풀렸다고 지금 나왔거든요. 비교를 하시면 돼요. 42조를 풀어가지고 거래량을 이만큼 방어했어요. 그런데 지금 27조를 풀어가지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50조 푼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방어해놨는데 27조 푼다? 이거는 뭐죠? 거의 50조의 반이잖아요. 그러니까 27조도 이게 다 풀릴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총선까지 어떻게 버텨보자 그 전략이에요. 돈 풀어서 막자는 건데 총선 전까지만 막아보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한 절반 정도로 더 깎였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앞으로 계속 띄우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번에는 묻고 더블로 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00조를 풀었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자신이 없는 거죠. 총선 전까지만 버텨보자. 그리고 지난번보다 금액이 대폭 줄어든 거는 쥐어짜낼 돈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뉴스 보면은 아시잖아요. 투기꾼하고 영끌들만 이 사실을 부정하는데 지금 이미 수출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제대로 보도하고 있지 않은데 무역수지 적자, 외환 보유고 계속 감소하는 것들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수출이 이렇게 안 되는데 돈이 어디서 나요? 돈이 날 데가 당연히 없겠죠. 무역수지를 보면은 이게 비교를 해봐야 돼요. 2014년부터 지금까지 무역 수지를 가지고 왔어요. 금액 자세히 안 보더라도 2022년 초반부터 마이너스가 좀 많이 났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 이 두 군데를 비교해 보세요. 어때요? 무역 수지가 과거에 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거의 무역 수지 흑자가 반에 반토막 난 것 같아요. 그래프 봐도 과거에는 막 길쭉길쭉 했다가 지금은 약간 살짝 튀어오른 느낌? 그 정도 느낌을 받잖아요. 이게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연히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라에서도 더 이상 투입할 돈이 없습니다. 돈을 어디서 구해서 부동산에 계속 때려 붓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금액이 27조로 대폭 낮아진 거예요. 언제까지? 총선까지만 버티자. 그 뒤에는 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지금 제가 정리를 조금 해봐야 되는데 그동안 건설사들한테도 들어간 돈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최근 1개월 자료만 봐도 뭐 40조, 21조, 뭐 7.2조, 심심하면은 몇십 조씩 건설사한테 막 그냥 때려 붓고 있어요. 이런 뉴스들이 한 달도 안 된 뉴스들이거든요. 이게 물론 겹쳐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작년 레고랜드 사태 때부터 그때도 50조 투입했잖아요. 지금까지 투입한 거를 금액이 얼마인지는 제가 다음에 한번 계산을 해보겠지만 분명한 거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언론들도 이거를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뭐 아무튼 무너지는 댐을 손으로 지금 막고 있는데 쏟아지는 물줄기가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에는 도망갈 수밖에 없겠죠. 부동산에 이렇게 돈을 다 때려 붓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른 데서 다 빵꾸가 나고 있는 거죠. 복지 예산 삭감되는 것도 엄청 많고 기술 개발을 하는 R&D 예산도 삭감이 돼버렸잖아요. 거의 막바지로 온 것 같아요. 올 초에 50조 가까이 풀겠다 이랬던 계획이 이제는 거의 반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효과는 거의 반 이하로 하락할 것입니다. 아무튼 부실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고 부동산 가격 하락도 지금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언론에서도 이 부실이 터지고 있다는 거를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새마을금고가 120곳이 적자다. 제일 보수적이고 이제 자본가를 대표하는 그런 신문에서 나왔는데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은 부동산 가격이 붕괴 시작이 됐는데 언론들도 상황이 어려워진 만큼 조금씩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건설사들한테 돈을 못 받은 모양이죠. 최근 몇 달 사이에 8억씩 하락하고 4억씩 하락하고 이런 거래들이 점점 나오고 있다. 거래량이 떨어지고 매물이 엄청나게 쌓여있는 만큼 누가 먼저 싸게 파나 이제 그 경쟁이 시작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27조를 푼다. 이 내용도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부동산을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총선까지만 버티자. 그 전략이고 이제 나는 더 이상 돈이 없다. 그거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50조를 풀었는데 금액이 대폭 삭감이 돼버렸잖아요. 아니었으면은 100조를 풀었겠죠. 진짜 돈이 있고 제대로 띄우려고 했다면은. 그런데 돈이 없잖아요. 왜? 수출이 지금 나락을 갔고 부동산 PF에 여기저기 돈을 막 쏟아붓느라 지금 다른 데를 다 삭감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거 줄이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어가지고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제 부동산 정상화는 정말 막을 수 없는 그런 흐름을 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